어서와. 세종과학고는 처음이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과학부에 재학 중인 14기 김민율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후배들이 16기 임규성. 16기 김준성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인터뷰를 할 건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학교의 자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우리 학교에는 수많은 자랑거리가 있는데요. 그래도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걸 꼽아보자면은 이제 우선 가장 맛있는 급식이 있고, 그리고 이제 상쾌한 공기, 그리고 완벽한 시설, 그리고 이제 상냥하고 다정하신 선생님들, 이제 뛰어난 선배님들도 있고, 물론 저는 선배가 없지만은, 그리고 널찍한 운동장과 이제 쾌적한 기숙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동기들, 조용한 자습실, 깨끗한 도서관, 운동하고 싶어진 헬스장, 물론 기숙사에도 생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탁구하기 좋은 탁구장, 천장이 높은 체육관, 그리고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매점, 마지막으로 아주 멋있고 센치하신 우리 사감쌤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바로 세종과학고의 자랑입니다. 네, 그렇군요.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학교 프로그램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세종과학고는 정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참여, 선택의 자유를 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징검다리 프로그램인데요. 징검다리 프로그램은 특정 과목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이른 퇴근을 포기하시고 자습시간의 일부에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R&E 프로그램인데요. R&E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특정 연구 분야와 연구 주제를 정하고 세종과학고등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과 현재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과 소통하면서 연구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최대 장점은 바로 예산이 정말 크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연구 주제를 선정하든 아마 무리 없이 통과될 것입니다. 학교 선배님들이나 이제 저희 동기들, 아니 후배들한테 물어본다면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아마 융합과학탐구라고 할 거예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융합과학탐구라고 답하고 싶고요. 이제 이 융합과학탐구란 무엇이냐? 이제 흔히 이제 과학고의 꽃이라고 하는데 이 융합과학탐구는 여러분들이 직접 수학, 과학, 정보 등의 여러 분야에서의 다양한 주제를 탐구하고 연구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융합과학탐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학계열 대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자기가 원하는 관심 분야 연구를 미리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으로 인해서 자신의 적성을 파악해보고 친구들과 함께 직접 실험을 설계하고 또 논문도 직접 작성해보면서 자신에게 공학자의 길이 맞는지 체험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 해보겠습니다. 중학교에서 생활기록부 준비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아무리 수업 내용이 어디서 들어본 내용이거나 배운 적이 없는 내용이더라도 수업에 집중하고 여러 번 발표하면서 선생님들께 저의 모습을 많이 각인시켰습니다. 또한 시험이 다가오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면서 효율적으로 개념을 공부한 뒤에 여러 가지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도록 훈련했고, 시험에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시험을 출제하시는 선생님께서 내신 기출 문제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반 대표 선거가 있을 때 항상 출마하여 3년 동안 학급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한 것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을 정말 많이 읽었는데요. 제가 관심 있었던 화학, 생물 분야뿐만 아니라 수학이나 물리 이런 여러 분야의 책을 골고루 읽었습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작성했을까요? 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과학고에 오기로 마음을 다잡고 과학고에 오기로 결심을 한 뒤에 과학고를 오려고 입학 원서를 제출하려면 그 전에 자소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소서를 쓰려고 컴퓨터 앞에 앉았더니 눈앞이 깜깜한 거예요. 자소서를 써본 적이 없으니까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고 뭐 양식을 떠받았긴 했는데 뭘 설명해 주는 건지도 모르고 앞이 깜깜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중학교 3년 동안 제가 해왔던 활동들을 전부 떠올려 보았어요. 굳이 수학과학 관련된 거 아니어도 좋아요. 그냥 제가 3년 동안 생활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즐거웠던 일, 뭐 좀 슬펐던 일, 혹은 뭐 궁금했던 질문, 탐구했던 일 이런 것들을 전부 떠올리고 적어보았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각각 4가지 분야에 맞게 자소서의 분야에 나누고 이거를 꼼꼼히 생각해 본 다음에 정말 나한테 의미 있었던 것, 혹은 정말 나한테 재밌었던 것, 활동들만 남겨놓고 그것에 그냥 부딪혀서 자소서를 써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막 써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그렇지 어렵지 않고 기준치 한 1100자 정도에 훨씬 더 많은 애는 2000자 정도 넘게 되는 분량이 나오는데 이때부터 줄이는 과정을 시작하면 돼요. 이때 줄일 때 하나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아는 지식을 전부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지식을 아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 지식을 알기 위해 어떻게 탐구했고 어떻게 노력했냐가 중요한 거니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은 면접 때 말로 구술 면접을 하면은 훨씬 더 좋은 시나리오를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소서를 열심히 쓰고 줄이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은 정말 아주 완벽하고 깔끔한 자소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자소서 쓸 때 어떤 내용으로 시작해야 될지, 이 말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쓸지, 어떻게 끝내야 될지 등에 대한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의식의 흐름대로 적기 시작하니 금방 써졌습니다. 자소서 쓰는 것이 고민인 친구들은 생각나는 대로 내용을 적은 다음에 조금씩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소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제 0번째 법칙은 바로 솔직하게 적는 거예요.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소서를 처음 쓰다 보면은 이런 고민이 들어요. 내 자소서가 너무 평범한 게 아닐까? 이제 다른 친구들은 나보다 더 엄청난 연구를 해서 뭔가 더 엄청난 걸 쓰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적다 보면은 원래 자기가 했던 것보다 좀 더 불풀려서 적게 돼요. 이제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적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 출석 면접 때 그 코 다치게 됩니다. 네, 면접관 분들께서는 이제 질문 몇 번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진짜로 하는 활동이고 어디서부터 부풀림 활동인지 바로 알차하실 수 있어요. 때문에 항상 조심하세요.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의 활약을 쓰는 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에서 성장을 쓰는 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자면은 여러분들의 위치를 쓰는 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속도를 쓰는 글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조언이네요. 자, 5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출석 면접과 소집 면접 준비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출석 면담은 본인의 자소서와 생기부를 기반으로 한 질문들을 위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에 쓴 내용과 생기부에 적혀있는 사항들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제 생기부와 자소서를 보고 예상 질문을 스스로 한번 만들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답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시간 관리인 것 같습니다. 출석 면담 시간은 30분 내외입니다. 따라서 앞에 주제를 가지고 너무 긴 답변을 하면 뒷내용을 모두 마무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시간 안에 핵심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명료한 답변을 하는 것을 중심으로 연습했습니다. 또한 면접관 분이 하시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면접관 분이 하시는 질문을 경청한 뒤 그 질문의 핵심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듣지 못했으면 정중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말씀하시면 아마 100% 다시 질문해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에 대해서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추측성 답변을 하기 전에 모르는 것을 깔끔하게 인정하고 이 현상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이제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제 생각에는 모모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의 답변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집으로 가가지고 부모님께 도움을 요치거나 형제자매가 있으면 형제자매들에게 도움을 드리거나 혹은 아무도 신경 안 되면은 그냥 인형을 두고 혼자 핸드폰을 촬영을 한 뒤에 이걸 직접 모니터링 해봤어요. 즉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본 것인데 이렇게 모의 면접을 진행해보고 모니터링을 하면은 제가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면접관의 시선으로 이 면접을 판단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스킬들 혹은 꼭 말할 때 아니더라도 제가 가만히 있을 때 그냥 비언어적 스킬들도 쉽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의 시선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면접을 볼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모의 면접을 다른 친구들과는 거의 10번을 넘게 진행했어요. 스스로 진행한 거는 20번도 넘게 엄청나게 많이 진행했죠. 이렇게 많이 진행하게 되면은 실제 면접에서도 떨리지 않고 청산유수하게 반응해낼 수 있어요. 이게 계속 앞에 앉혀놓는 사람을 친구였다가 부모님이었다가 아빠였다가 할머니였다가 계속해서 바꾸다 보면은 이게 상황마다 되게 다르게 되는데 이게 사람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익숙해져가지고 실제 면접관이 와도 이 면접관이 오히려 친근하게 느껴지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모니터링을 하고 모의고사를 많이 진행하면은 여러분도 실제 면접에서 떨지 않고 청산유수하게 면접을 진행할 수 있답니다. 정답을 맞춰야 되는 면접보다는 저 자신을 보여주는 면접을 하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좀 더 긴장 없이 면접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6번째 질문입니다. 학교 시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죠? 저는 이제 세종과학고등학교 기숙사에 방마다 화장실인 게 가장 마음에 드는 시설인 것 같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학교에 헬스장이 있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제 딱 저희 1학년의 경우에는 12시 반에 급식이 시작되거든요. 12시 10분에 종이 치고 사이 20분 가량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한 뒤에 바로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러 가는 게 굉장히 꿀맛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 직관전 1층에 첨단 기자재실에 있는
주사전자현미경, 즉 SEM 되게 인상 깊었는데 처음 학교에 딱 입학 소식을 딱 듣고 한 두세 달 지나고 학교에 딱 입학하게 되면은 학교 이 과학고라는 사실 잠시 막 실감 오지 않아요. 과학고라 해가지고 막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다니는 과학 학교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아리에 입학을 하고 동아리에 가입을 하고 그 동아리에 들어가지고 SEM이라는 신형 장비를 써보게 되니까 되게 평소에 안 보이던 것들이 막 보이고 정말 내가 과학부에 와가지고 내가 과학도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준비가 되어 있구나 라는 게 실감이 되기도 하고 과학부 여기 정말 잘했다라는 경험을 갖게 된 것 같아서 저는 학교 집안전 1층에 있는 주사전자현미경이 최고의 시설로 뽑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1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최신 첨단 인프라를 상당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물론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 학교 생활하다 보면은 이제 과학부에서 약간 이제 심신이 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심신을 가장 편하게 안정시켜 주는 것은 바로 우리 학교 집현전 3층에 있는 이제 빈백이 놓여진 휴식 공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심신이 지쳐서 이제 너무 피곤한 상황이 있을 때 이 학교 이제 집현전 3층에 있는 이제 빈백에 딱 누워서 이제 편하게 휴식을 취하면은 이제 지친 상황에서도 이제 순식간에 몇십 분 만에 마치 그 회복 장소처럼 순식간 회복을 끝낸 다음에 이제 마치 8시간 자고 일어난 상태처럼 개운한 상태로 다시 이제 일에 복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빈백이 모인 휴식 공간이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엄청나군요. 10분 만에 8시간을 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시설이군요. 이거는 잘릴 것 같아서 그냥 얘기하는 거긴 아마 잘릴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16기 같은 경우는 이게 있는 경우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왜냐면 이게 3층 짬짜서 해야 돼요. 네. 짬짜서. 집현전 3층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요. 원래는 2학년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6기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조기 접근할 수 있는 팁을 드리자면은 그냥 당당히 가서 누우세요. 이제 4학년인 것처럼 이제 그냥 안 물어봐. 어차피 저희 학교는 그 명찰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가서 당당히 누워서 아무도 몰라요. 실제로 저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저 그런 중요한 융탐 중에 굉장히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만 그렇게 버티시고 나면 2학년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저의 방법에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용합니다. 꿀팁이었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 여러분의 후배가 될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후배분들에게 과학고 합격하고 나서 물론 대다수의 후배분들이 그렇지 않겠지만 가끔씩 노는 친구들이 있어요. 굉장히 불행해지고요. 예,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입니다. 겨울방학 때 무조건 공부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성적이 이상한 숫자가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세종과학고등학교는 그 이름이 과학고등학교인 만큼 1학년 1학기에 일주일에 수학이 6시간, 과학이 11시간, 정보 2시간이 있습니다. 일반과 비교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큰 단위수를 가지고 있죠. 장점은 원 없이 수학에 대해 공부하고 질문하고 연구하고 탐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해볼 텐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세종과학고등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중에서는 가장 이제 지금 많은 시간을 보내왔고, 그래서 이제 미래 후배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후배들과 지금 여기 있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은 과학고에 온 것을 후회하게 되는 순간이 한 번쯤은 꼭 생길 거예요. 이제 아마 1학년 분들 벌써 겪으실 수도 있겠죠. 근데 아마 더 올 거예요. 이제 아마 더 올 거예요. 한번 겪으셨다면.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소소한 행복 같은 것들, 이제 소중한 순간들을 찾으시는 것이 좋아요. 이제 그러면서 조금만 더 버티다 보면은 이제 그렇게 자신을 옥죄어오던 상황이 좀 이제 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제 그럴 때 다시 회복됐다고 생각하면은 그때 다시 나아가도 늦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서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학교에 다니면서 수많은 실패와 도전을 겪게 될 텐데요. 이제 이런 수많은 실패와 도전은 여러분들의 성장통이자 우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연구자로, 혁신가로, 교육자로, 그리고 그 너머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겪고 있는데 제가 아마 내년 되면 더 올 거예요. 그리고 저도 마지막으로 하자면, 일단 만약에 준비를 좀 이른 나이에부터 하는 친구들은 그 과정 속에서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어요. 저의 경우에도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마음을 바로잡고 다시 도전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포기했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준비 끝까지 레이싱을 완주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남들보다 늦었다고 생각해도 지금이라도 도전하면 늦지 않습니다. 저도 역시 남들보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달려와가지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됐거든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여 끝까지 꿈을 이루고 목표를 이룰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세종과학고 16기 김준성 16기 임규성 16기 박세진 그리고 14기 김민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